거기 5번 보시면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는 설명을 알맞은 것은 아까 균형 얘기입니다. 6번 문제. 6번 합시다. 수요 공급 둘 다 위쪽으로. 둘 다 위쪽이란 말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위아래란 말은 가격은 변할 거다. 양은 모른다. 그러니까 위아래란 말을 그것만 따지시면 되는데, 이거 해석이에요. 이렇게 썼을 때, 모르시면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썼을 때요. 둘 다 위아래니까 둘 다만 옮기면 되겠죠? 둘 다 위가니까 수요는 증가. 이렇게요. 오른쪽 가니까 증가 맞죠? 근데 공급 감소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겠죠? 양은 어쩌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은 똑같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위아래는 반드시 가격이 변하다. 둘 다 위로 가면 값이 올라가고, 밑으로 가면 둘 다 가격이 떨어지고. 양은 모른다. 둘 다 좌우 관계 나오면은 둘 다 오른쪽 가면 양은 증가, 가격은 몰라. 아직은. 부동하지 말 안 했으니까. 둘 다 왼쪽으로 가면 양은 감소.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둘 다 좌우 관계요. 좌우 관계란 말은 이렇게 썼을 때에 둘 다 오른쪽, 왼쪽. 자, 여기에 오른쪽으로 하는 거 맞죠? 둘 다 왼쪽, 이렇게요. 그러니까 좌우 관계는 항상 뭐 이게 양이니까 이게. 양이 변하고. 위아래로 가면 여기에 변동하니까. 그럼 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그럼 그 문제 0.1초짜리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5번 같으면은 둘 다 위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위로 가니까 가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양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감소 또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2번이죠. 요 지문을 만약에 어렵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까요? 값은 올라가고 양은 그 다음에 증가할 수도 있다. 증가한다가 아니라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양은 모른다 나올 수도 있고 양이 감소할 수도 있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딱 자르면 안 되는데 양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둘 다 위아래 관계니 값은 분명히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하신 거죠. 그런데 둘 다 위아래로 가는데 양이 늘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세 개를 동시에 말하면 모른다 나오든지 다 써주든지 아니면은 둘 다 위로 올라갔을 때 양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 주는 경우도 있다. 맞는 얘기. 양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얘기. 이게 준다, 는다, 안 변한다. 그러면 틀렸지만은. 지금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7번 얘기요. 아파트 시장에서 취득세율 인상. 그러니까 살 때, 그러니까 취득세 인상이라는 말은 수요가 감소란 뜻이죠. 공급은 그러면 신규주택 공급이 완화니까 공급은 는다는 얘기죠. 수요 감소, 공급은 증가하니까 아래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변하겠죠. 양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이라는 변화를 알 수 없다. 답은 네 번째. 지금 7번 얘기 이해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아파트 수요 함수가 퀴즈는 500-2P고 공급은 200 플러스 P.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아까 했던 얘기니까. 이번에는 자 수요 함수는 지금 퀴즈는 500-2P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 QS는요. 여기 보자면은 거기 200 플러스 P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풀어보면 균형가가 얼마 나옵니까? 그죠? 둘 다 하니까 그러면 5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는 그 다음에 200 플러스 P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300은 3P구만요. 그럼 이거는 300은 그 다음에 3P가 되니까 그럼 P는 얼마요? 100, P는 100이 되구만요. 그죠? 그럼 만약에 P가 100이었습니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양은 얼마 나옵니까? 가격은 지금 100이 나오고 양은 지금 얼마요? 300 나오구만요. 여기까지 오셨는가요? 이걸 갖다가 1번 다음 중 틀린 겁니다. 보자면 수요함수가 가격 하락할수록 수요량은 증가하는 우하향이다. 1번은 뭘 쓰고 있습니까? 수요 곡선 얘기.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고 마이너스 기울기. 1번 얘기는 이해하셨는가요? 가격이 하락할수록 공급은 수요량은 증가, 값이 올라갈 수요량은 감소. 수요 법칙 지금 쓰고 있죠. 1번 얘기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균형가는 10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가 하락할 때 다른 조건 일정하다면 그럼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금리가 하락했으면 수요도 오른쪽, 공급도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양은 분명히 늘 거다. 가격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고 다른 쪽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일단 금리가 하락했다는 수요 공급보다 늘어요 줄어 그거 먼저.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느는 거죠. 금리가 하락됐으니까. 이럴 때에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아파트가 반드시 100보다 높게 형성될 거다. 모릅니다.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도 증가하게 감소해요.
증가하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지금 만들어놨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하락됐습니다. 제가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는다는 얘기죠. 요 얘기요. 이럴 때게 그럼 둘 다 늘었으니까 양은 늘까요 줄까요? 분명히 늘겠죠. 근데 요거는 말 안 했으니까 가격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높게 될 아니죠. 높게 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둘 다 좌우관계니 같은 만 움직였어요. 가격은 변화 모른다 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문제는 의도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와 가구 수의 감소 현상.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그렇다면은 아파트 값은 100보다 더 하락할 거다. 왜? 초과 공급이 값이 떨어지는 거 맞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몇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균형의 의미하고 균형의 이동을 동시에 지금 물어보는 문제. 이게 어디서 봤던 문제 아니요? 예, 지난번 문제 요건 했었습니다. 지난 모의고사 문제. 요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장 참여자 가격상을 예상한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 가격을 예상한다. 이건 시장 참여자 누구누가 수요자 공급자가 값이 오를 거로 예상한대요. 그러면은 값이 상승을 예상한다면 수요자는 늘까요 줄까요? 늘고 공급은 늘까요 줄까요? 줄고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게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런데 양은 어쩝니까? 그러니까 가격상 예상한다면 아파트 값은 100보다 낮게 형성될 거다? 높게. 지금 말은 무슨 말이니까 둘 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 참여 가격 상승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한다면 수요는 는다는 거. 수요 곡선은 오른쪽.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다는 얘기. 공급자들은 지금보다 나중에 파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급은 줄어가니까 값은 반드시 어쩌니까 올라가겠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낮게가 아니라 높게. 됐어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은 또 무슨 얘기했어요? 9번 얘기는 시장 균형과 상승시 요인. 9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값이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값이 올라가려면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9번 말뜻이 시장 가격이 올라가려면 초과수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초과수요가 아까 값이 올라간다며요. 그럼 초과수요는 언제? 수요가 늘면 초과수요 맞죠? 공급이 줄면 어째요? 초과수요 맞죠? 요거 찾는 문제. 그러니까 둘 개 동시에 찾을 수도 있고 하나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돼 공급 감소가 찾으면 되겠죠? 거기 요인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맞죠? 수요가 증가되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됐대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왼쪽으로 하니까 수요가 줄으니까 초과 공급되는 거죠. 그럼 값이 어쩌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요지가 뭐냐면은 9번 얘기는 초과 수요가 되면 값이 올라간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럼 초과 수요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면 초과 수요 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얼른 보면 단순한 문제에서 보지만 다 엮어놓은 문제라니까 지금요. 그 다음에 기술 진보로 공급 생산 증가. 기술 진보됐으니까 공급이 는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 오른쪽. 그러니 지금 문제가 요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수요는 느는 거, 공급은 주는 거 찾으면 되죠. 두 개 동시에 나와 있든지. 답은 1번이잖아요. 2번은 지금 주변 환경이 악화됐으니까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그럼 수요 감소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 진보 공급 증가. 가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되면 초과 공급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생산 요소 비용 감소, 공급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초과 공급되니까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 상승 예상. 그러면 하나는 늘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그런 알 수 없죠.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거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얘기 다시요. 거기 지금 9번에 답은 몇 번이요? 1번이죠. 거기 보니까 앞에 대체적 수요 증가. 보자면은 수요 상승기가 대체적 수요 증가라면 수요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상승이 요거니까 요 두 개만 찾으면 되겠잖아요. 아까 대체적 수요 제가 못 봤네요. 뒤에 대체적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단독과 아파트가 있는데 단독에도 수요가 많아진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 많아져야 적어져.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면 요 두 가지 걸 찾으면 되는데 요 두 가지 한번 1번부터 한번 5번까지 찾아봐봐요. 그러면 1번 같으면 아까 제가 수요 증가만 났었는데 1번 같으면은 그죠? 수요가 증가됐, 근데 대체적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그런 당일적 수요는 많아져야 적어져. 줄어들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수요 감소고 2번도 수요 감소고 3번은 공급 증가고
네 번째도 공급 증가고, 다섯 번째는 수요 공급 모두 다 가격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늘 거고 공급은 줄 거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 공급자 모두 증가하니까 지금 가격 상승 봅시다. 모두 가격상 예상시니까 둘 다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예상합니다. 지금의 나중에 그럼 수요 늘어요 줄어요? 느는 거. 공급 늘어요 줄어요? 주는 거죠. 지금보다 다음 달 더 비싸다니까요. 그럼 지금 파실래요? 나중에 파실래요? 그러니까 값이 답은 5번. 아까는 제가 1번만 앞에만 봤는데 대체 수적 나왔으니까 대체 나왔으면은 두 개가 동시에 쓰면은 아파트에서 수요가 많아진대요. 그럼 단독 수요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줄어들어야 되죠. 대체 바꾸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득 탄력성 해 놓으시고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소득 탄력성. 이게 가격 탄력성 하나만 하시면 사실은 전부 다 될 수가 있어요. 소득 탄력성은 여기는 분모가 뭐겠습니까? 소득 변화율. 그 다음에 양은 가격은 분자는 양의 변화율. 항상 분자는 전부 다 양의 변화율이요. 양의 변화율. 여기도 퍼센트 나가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요. 이번에 소득 변화율.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소득 감소요. 소득 변화율요. 이럴 때는 0보다 크고 작고 하죠. 만약에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비례관계. 그러니까 소득이 10% 올라갔었는데 양이 1% 늘 수도 있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여기는 플러스 관계. 이거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우등제, 정상제. 그 다음에 소득이 올라가다 오히려 양이 줄 수도 있죠. 못나이제와. 여유로워지면은 질 떨어진 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쓸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가니까. 그럼 마이너스 관계. 이때는 마이너스는 열등제 또는 아니면 하급제. 굳이 말하자면 요거 나타낸 거.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데 여기는 1이 기준이죠. 여기는 0이 기준. 요것만요. 그러니까 0.1도 우등제고 마이너스 0.1은 열등제.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은 교차 탄력성이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란 말은 연관제 아까 대시의 보완제.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이번은 X의 가격 변화율. X의 가격 변화율요. 단독값이 예를 들어서 오르고 떨어졌습니다. 변화율요. 이래서 그러면 Y제 아파트 양이요. Y제 양의 변화율. 이게 변할 수가 있죠. 여기도 0보다 크다 작다 이거. 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 올라가면 어쩌면 역시 느는 거. 수대비. 아까 대치제는 올라가면 늘고 떨어지면 주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 플러스 관계 나오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대체제. 아까 대체제가 비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향.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방향 똑같은 거죠. 그때는 대체제요. 이번에 보완제는 반대니까. 자, 값이 올라가면 양이 주는 거 맞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아까 수 대비, 수요 대체는 비례. 비례하면 방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관계는 대체제가 나오고 보완제는 마이너스요. 여기 마이너스 나올 때는 보완제요. 요거 이해했어요? 아까 수 대비 얘기했으니까. 결국 우리 교재에 나온 문제는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걸 엮어서 될 겁니다. 그러면 주로 나오는 문제 맨 처음에는 요걸 가지고 됩니다. 이게 가격분의 양, 소득분의 양, X 가격분의 Y제 양. 그러니까 저 변수를 뒤집어서 말할 거 아닙니까? 주로 많이 내는 거 요걸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 변화율. 이래야 맞지. 양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율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기준이냐 0이냐 요거 찾는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소득 탄력성이 0.5다. 그러면 가격으로 잘못 오인해가지고 열등제 그러면 안 되겠죠. 0.5 플러스 0.5라 뜻이에요. 여기는 1보다 크냐 작냐 0.5면 여기는 비탄력적 맞죠. 1보다 그럼 탄력적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도 좀 이렇게 0.5, 0.1 나왔습니다. 플러스 0.1이에요. 마이너스 말 안 했으니까. 그럼 우등제, 열등제. 우등제인데 거꾸로 가기가 쉬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그러니까 요게 지문 하나고 두 번째가 요게 지문 두 번째. 1기준이다, 0이다. 이거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비고탄저.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액은 언제든지 수요 탄력성 관계가 되는 거지 공급 탄력성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 그래서 수요 탄력성도 주고 공급도 두 개를 동시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헷갈려 틀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 결정이 똑같은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맨 밑에 더보기 보시면은 0보다 크다 정상제, 보통제. 맨 밑에 박스. 지금 페이지 수가 12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0보다 크면 우등제, 정상제, 보통제, 상급제라고 그래요. 그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하급제, 열등제, 임페리구스형, 못나이제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건 값이 변화에 따라서 B양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단독 값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랑 달라질 수 있죠. 그럴 때는 교차 탄력성. 그래서 같은 방이면 대체제, 서로 반대로 가면 보완제, 수대비. 이해하시는 거죠? 공급은 거꾸로 가겠죠. 수요가 공급은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했는데 공급과 대체는 반비례니까. 이해하셨는가요? 아까 수대비, 수요는 같은 방향, 공급은 반대 방향이니까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베이직 쿠피 잘 해보시면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다, 대체제. 0보다 작다, 보완제. 자, 됐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탄력성, 똑같은 얘기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를 뭐만 바꿀까요? 여기 가서 만일에 수요가 탄력성 하면 여기가 수요가격이고 수요량이었죠? 근데 이번 전부 다 수요가 아니라 여기도 공급 가격, 여기도 공급량. 그럼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 탄력성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수요 공급은 같아요. 방향만 바꾸고 말만 바꾸면 되니까. 역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만일에 공급 가격이 10%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50%가 늘었대요. 그럼 굉장히 반응이 큰 거죠. 탄력적. 수요 가격 탄력성 전보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공급 탄력성도 자, 읽어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즉 가격이 10% 변했습니다. 양이 10%보다 더 많이 변할 수도 있고 10%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0% 올랐는데 50% 늘었다. 그럼 엄청나게 변화 큰 거 아닌가요? 그럼 5가 나왔다면 1보다 크니까 탄력적. 그러니까 1.1도 탄력적이에요. 0.9도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거기도 기울기가 똑같은 얘기. 아무튼 수요공급 둘 다 기울기가 급하고 비탄력적, 길고 완만하면 탄력적.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결정 요인 여기만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요. 그럼 맨 먼저는 시간 1번 요겁니다. 공급도 시간이 길어야 될까 짧아야 될까? 단기는 좀 못 되는데 장기는 어쩌니까 조금 더 변화가 크더라. 무엇 때문에? 공급의 시차성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차성이 일반 제조업은 조금 탄력성이 큽니다. 그 다음 중화공업은 조금 비탄력적.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요. 맨 밑에 여섯 번째. 그래서 신규하고 기존이 있는데 기존이 훨씬 더 탄력성이 커요. 왜요? 시차성 때문에. 신규는 금방 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기존은 금방 늘릴 수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문제됩니다. 만일에 일반적으로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큰 것은 맞는데 수식어가 들어가면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탄력적. 맞죠? 가격이 변했습니다. 근데 적응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반응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쉬우면 탄력적, 바꾸기 어려우면 전부 다 비탄력적 이런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장기면 탄력적 맞는데 물건 만드는데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에 소요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럼 반응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는데 중화공업 바꾸기가 조금 어렵다. 말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적, 무조건 장기는 탄력적 아니란 뜻이에요. 수식어가 붙으면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쉬우면 탄력적, 바꾸기 어려우면 비탄력적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주택공급. 우리 주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주택공급에 탄력성을 주는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뭘겠습니까? 토지. 그러니까 우리 생산의 3요소 가운데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경영까지 가면 4요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산의 3요소 중에서 주택공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토지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왜? 부정성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주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없이 많은데 생산의 3요소 가운데는 토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일단 첫 번째는. 그런데 현실 실무에서는 토지보다 더 많은 것이 뭐 주더라? 정부의 정책 변화,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규제 이런 게 훨씬 더 탄력성을 더 많이 줍니다. 정부가 정책을 주택 200만 원 공급 이런 정책이라든 목표라든가 정부의 정책 결정이 완화되면 훨씬 더 탄력적, 강화되면 훨씬 더 비탄력적. 맞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토지가 공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맞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훨씬 더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땅을 가지고서 정부가 규제를 꽉 묶어놓으면 어쩝니까? 거래처로 묶었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묶었다든지 그럼 훨씬 더 양이 많이 늘어요, 적게 늘어요? 거의 늘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셨는가요? 여기까지요. 그 얘기가 이제 1번부터 거기도 또 8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도 읽어보셔가지고 내가 이번엔 건설업자입니다. 아까 수요 얘기 나오면 내가 수요자로 행동을 해보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늘리기 좋다 그러면 탄력적, 잘 늘리기 어렵다 비탄력적. 자, 읽어봅시다. 1번 단기 장기 나왔네요. 그래서 단기는 공급의 시차성 때문에 장기보다 훨씬 더 비탄력적.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 생산비가 급등한대요. 물건 하나 만들 때마다 생산비가 엄청나게 막 뛰어 올라간대요. 그럼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양을 많이 늘릴까요? 조금만 늘릴까요? 당연한 얘기요. 생산비가 급등하는 건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 소요 시간이 장기적일수록 1번하고 3번 중 구별하시자는 그 얘기죠. 1번은 일반적으로 장기는 탄력성이 크다, 단기는 좀 비탄력적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에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물건 하나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럼 그만큼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요. 정부의 규제가 심할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규제가 심하면 바꾸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금방 따지면. 그 다음에 신규하고 기존, 시차성 때문에 신규는 좀 비탄력적, 기존은 탄력적.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유설비가 있다 없다, 완전고용 불완전고용 우리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지우세요. 몰라 좋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완전고용 불완전고용 나와가지고 절대로 문제 못 만듭니다. 나오더라도 그건 답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전부 다 불안정경제를 따지기 때문에 완전 경제는 없어요. 우리 말로 잡아 완전 경제에 된다는 얘기는 일할 사람 다 일하고 있고 다 쓰고 있으니까 양적 변화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유유 설비가 많을수록, 남아있는 설비가 많을수록 양적 들이는데 좋을까 나쁠까요? 설비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공급자 늘리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유유 설비가 없으면 없을수록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 의미 없어. 그런데 경쟁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장비용 전혀 쓸데없는 소리. 무슨 부동산에 저장비용이 있어요? 땅 저장비용 있죠? 경쟁 얘기라는 얘기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수는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8번까지 나왔는데 6번, 7번은 전혀 관계없는 지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지문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지문이니까 관심 안 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기술 진보가 빠르면, 기술이 진보가 빨리빨리 되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양적 변화 좋을까 나쁠까요? 지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몇 층 못 지었는데 요즘에는 어쩌니까 123층까지 다 지어놨잖아요. 맞죠? 요즘에 아파트 짓는 거 봐봐요. 딱 가려놓고 하니까 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금액은 올라가죠. 금방. 바닥공사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는 거죠. 123층 금방 올라가던데요. 며칠 안 쳐다봐서 벌써 저만큼 올라갔더라고요. 하루에 하늘을 몇 번씩이나 쳐다보시죠? 거의 안 보시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3층일 때도 바닥공사 하는 거 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간쯤 올라갔더라고요. 또 며칠 지나니까 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빠를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굉장히 크다. 맞는 얘기죠? 사실 그런 건물 하나 씌워놓으면 기술력을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래야만 세계적인 수주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삼성물산에서 두바이에 881m 건물이 있죠. 거기 보면 881m. 그 건물을 삼성에서 지었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술력이 있으니까 큰 건물 지을 때 세계적으로 수주를 따는데 좋을까 나쁠까요? 기술력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오늘 문제 하나 또 풀어봅시다. 다 됐으니까요. 이번에는 지금 10번 문제. 자, 10번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을 설명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수요가의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이란 임대의 변화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가격분의 양이지 양분의 가격이 아니죠. 흔히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수요 가격에 대한 양, 임대료에 대한 양이지 양에 대한 임대료 아니죠. 얼른 읽으면 이게 똑같이 보여요. 속으실 수 있죠? 항상. 그러니까 지금 1번 요거 나타낸 겁니다. 가격분의 양이지 양분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거기 분명히 수요량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양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많이 속습니다. 두 번째 2번 보시면은 인허가제를 신고제에서 인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신고제에서 인허가제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죠. 이럴 때 보다 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 수요과 가격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아까 비고 탄저니까 탄력적일 때는 값을 올리면 수입이 되니까 올라가니까 늘었으니까 비례. 탄저니까 탄력적일 때 값을 오히려 점이니까 이걸 내려야 수입이 되니까 가격 수입이 어떻게 합니까? 반비례. 거꾸로 가고 있죠. 이번 질문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탄저가 좋으니까 내려야 수입이 되니까 내리면 올라갔으니까 반비례. 비탄력 때는 올리면 수입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똑같이 하니까 비례. 됐어요? 점심 늦게 드시고 싶으시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시까지 안 올 거니까 좀씩 줄여가니까 이래도 알아드시는 거죠? 안 되는 분은 오세요. 아니면 지난번 시를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좀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끝까지 다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가, 그러니까 세 번째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수입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1보다 작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 됐죠? 네 번째, 수요가격 탄력성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 소득, 대체 유무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 유무다. 예, 답은 몇 번이요? 4번. 네 번째. 맞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대체 존재 유무.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니까. 대체가 맞냐 적냐. 맞고요. 다섯 번째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공간 구별리는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공간에 큰 산이 있다. 저 어디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구별리는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무슨 탄력성? 운송비 탄력성. 그래서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공간 규모에 따라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분산, 작아서 집심,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기억나셨어요? 공간 균별리는. 그러니까 공간 균별리는 상업 입지감 나옵니다. 그래서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산재성이고 분산 입지고 운송비 탄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집심성, 가운데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공간에 큰 산이 있다. 그래서 공간 균별리에 따라서 탄력성,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큰 산, 산재성, 분산, 작아서 집심성. 그래서 거꾸로 써져 있죠.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네 번째요. 그 다음에 11번째. 공급에 결정하는 요인이 올바른 것은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같은 장기 공급은 경사도가 급한데 단기는 완만하다. 거꾸로. 단기는 좀 급하다. 장기는 완만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이 상승을 원인으로 공급에 따라 단위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생산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많이 안 늘린다. 아까 생산비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씩 더 늘림에 따라 생산비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그럼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 이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양적 변화가 적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요? 그렇게 재환일수록 보다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적 사용의 가능성이 용도를 제한한 법규가 많을수록 제한을 하는데 그런 공급 살도가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하다. 비탄력적이니까. 제 문제 답은 대부분 4번하고 5번의 답이 많습니다. 제 문제 대부분, 뒤쪽에 답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요 12번.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10% 올랐죠? 지금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올랐으니까 가격이 1억. 구조자산 변화율을 따지면은 요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에서. 자, 1억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1억 차니까 1천만 원 정도 오른 거죠? 10%. 그래서 1억에서 1억 차면 상승하죠. 수요량이 5천에서 4천. 그럼 5천, 원래 5천 있었는데 얼마 4천이니까 1천만큼 빠졌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10%, 0.1. 여기는 0.1, 10%인데. 자, 10%요. 1억이 1억 천 됐으니까 10% 변화된 거 맞죠? 10%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만큼이요? 지금 5천에서 4천 됐으니까 그러면 20%가 빠진 거죠. 5천분의 1000이니까. 맞어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됐죠. 그러면 탄력성의 계산 봅시다. 1에 썼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지금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소득은 10% 증가, 소요량이 5% 증가됐다. 0.5네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은 지금 2란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 소득이 얼마 변동됐습니까? 10% 지금 변동 올라갔죠. 그래서 몇 프로? 5% 지금 증가됐으니까. 그럼 0.5가 됐죠. 0.5니까 플러스 0.5니까 우등재, 열등재, 우등재.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탄력성이 1이다. 틀렸죠. 2. 1이 아니라 2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열등제 아니라 우등제 정상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는 비탄력적, 아니죠, 탄력적. 지금 가격은 어쩌니까 지금 10% 변했는데 양이 20% 변했으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적. 만일에 눈치 빠르면은 1번이 답이면 3번도 답일 거 아니에요. 눈치 빠르면은.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답이 두 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둘 다 비탄력, 안 될 거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자는 총수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왜요? 탄력성 2인데? 인데 값이었죠. 5천에서 지금 얼마 가격이 1억에서 1억천 올랐으니까 그러면 탄력성 2 됐는데 1억에서 1억천 올랐으니까 그러면 올리면 돼야 떨어뜨려야지. 비고탄저 썩을 놈 많이도 섞어놨다. 여기 또 비고탄저 이만까지 섞어놨잖아요. 이해하셨는가요? 지금 탄력성 2 나왔죠. 그러면 탄저니까 요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에서 1억처럼 올렸잖아요. 그럼 값이 올라갔으니까 수입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은 아파트 대체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죠? 탄력성이 크니까 2니까 변화 바꾸기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대체 많을 거다, 적다? 이건 많을 거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말하려 다 지금 섞어놨잖아요. 지금 숫자로 보여주면서 계산도 물어봤죠. 말도 물어봤죠. 수입도 물어봤죠.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가 딱 떨어지는 문제는 재미없잖아요. 좀 생각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이제 그런 의도니까. 못 풀면 오세요.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13번. 부동산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했다. 10% 올라갔습니다. 5% 줄었습니다. 0.5입니다. 1보다 작습니다. 비탄력적. 이럴 때, 자, 비탄력적 여기까지 왔어요. 이럴 때 임차소 탄력적 크기는 0.5다 맞고, 그 다음에, 자, 비탄력적이니까 전세난이 발생하면 임차자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 적다.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얘기는 전세량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값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그럼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는, 수요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오케이, 불리하다.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말로 질문을 이렇게 계속 엮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신 거죠? 1번 질문은 지금 1번 질문 무슨 뜻입니까? 해보니까 탄력성이 지금 0.5니까 비탄력적.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 비탄력적인데 그러면 전세난. 그런 전세난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초가 수요됐다. 그럼 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임대인은 좋은데 임차자는 불려다. 비고니까. 비고니까 공급자 수입이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자는 수입이 지출이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입자, 임차자 부담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죠? 임차 부담이 보다 더 커진다. 예, 맞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 때는 임대를 인하시켜야 된다. 탄저. 탄력성 크니까 인하야 맞다. 맞는 얘기. 세 번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은 투자는 보완제다.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다. 아까 0보다 크면 대체제, 작으면 뭐? 보완제. 맞죠? 그래서 보완제 관계다.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답이 지금 3번 같네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요의 전체 시장을 측면으로 볼 때에 수요는 전체로 보면 비탄력적이고 종류를 세분화하면 탄력적이다. 틀린 거 찾는 문제요. 맞죠? 그래서 아까 세분화시키면 탄력성 커진다. 그러니까 용도별, 형태별, 위치별, 규모별로 전부 다 소유자 형태별 세분화시켜서 탄력성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수요의 탄력적이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보다도 크다는 것, 작다는 것.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말은 이게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조금 변하고 분자는 많이 변화되니까 거꾸로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요. 그 다음에 14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0.8. 이제는 요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0.8. 이게 0.8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얼마? 2. 요거는 지금 2를 줬네요. 자, 주어지고. 1이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아파트 값 10% 인상. 자, 10% 인상했습니다. 자, 10% 좀 올렸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줄까요? 8% 줄었죠? 그러니까 분모가 10인데 분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면 0.8로니까 둘이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8%가 점이니까 준 거 맞죠?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 뭘 물어봤냐면은 정부가 아파트 값을 10%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올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정정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8% 해서 그러면 여기서 얼마 됩니까? 8%가 늘면 어쩌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뭔 요지가. 그러니까 0.82를 주어주고 정부가 10% 값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8% 준 것까지는 오신 거 맞죠? 요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자, 10%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쩌니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하고 어쩌니까 똑같이 0으로 만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 8% 줄었으니까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녀석이 8% 늘면은 가격 탄력성 때문에 8%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교차세 때문에 8%가 늘면 되겠죠. 그럼 한쪽에서 8% 빠지고 한쪽 8% 늘었으니까 둘 다 쌤쌤 되는 거죠. 맞죠? 말뜻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2니까 여기가 8%가 점이니까 수요량이 늘어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값이 몇 프로 올라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4%가 올라가면 4분의 8이 2가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 보시면 단독값이 그죠? 빌라에 대한 아파트 교차량, 수요 교차량이니까. 그러니까 빌라 값을 몇 프로? 4% 올렸습니다. 요 놈을 올리면 그 다음에 여기에 8% 넣으니까 4분의 8이 2가 나오니까 그럼 8%가 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조금 고급으로 맞춰놓은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물어보면서 두 개를 동시에 물었는데 말로 소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때문에 분명히 줄어든 거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근데 요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 녀석은 분명히 줄었는데 요 녀석으로 인해서 어쩌니까 늘어가지고 변화가 없게끔 만들어라. 그럼 요것 때문에 8%가 준 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8% 빠졌으니까 요는 8% 늘면 어쩌니까 8% 줄고 8% 늘었으니까 전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 그러면은 교차세로 지금 2를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 어쩌면 요는 8% 늘었으니까 다른 값을 몇 프로 값을 올려야만 몇 분의 8이 2가 나옵니까? 그죠? 빌라 값을 4% 올리면은 4분의 8이 2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빌라 값이 몇 프로인가요? 거기에 4%가 올라가야 되죠. 어디가 있어요? 예, 답은 세 번째.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탄력성 결정 균형이론 전부 다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은 오늘 지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량, 저량, 유효수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수요량, 공급, 양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구별하는 문제. 거기서 키워드가 수대비, 대체, 보완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 뭐가 는가 준가. 제일 중요해서 균형이 이동을 잘 보자. 바뀐 다음에 초과 수요면 값이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은 값이 떨어질 거다. 그 찾는 문제가 세 번째. 네 번째는 탄력성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오늘 해도 5문제는 지금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경기변동 거기 하면서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뵙시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뵙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세법하고 바꿀 겁니다. 세법이 화요일 날 하실 거고 월요일 날 제가 옵니다. 월요일 날 뵙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